비비님들 안녕하시죠? 오늘은 집에 있는 남편이 싫어요 라는 제목으로 왜 아내들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걸까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1등인가? 나만을 사랑한다며 집에만 있으면 최고인가요? 설거지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술도 담배도 여자관계도 깨끗한 남편이 최고라고요? 아니랍니다. 제일 멋진 남편은요, 집에 없는 남편입니다. 남성 비비님들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남자는 밥 먹고 집을 나가야 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보냈잖아요. 내외지간, 여기서 내는 안사람, 외는 바깥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서로 단점만 노출되게 되니 아마도 아내의 생활 리듬이 깨진 후유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내도 본인 스스로 생활 리듬이 있어 왔고 홀로 있는 사색의 시간이라든가 친구 만나 수다를 떨고 밥도 먹고 백화점도 다녔던 그런 생활의 일부분이 남편이란 사람이 꽉 차게 들어앉아서 거실에서 안방을 지키는, 요즘 말로 자네 뭐하고 지내나? 하면 나 이사로 취직했어. 뭐라고? 이사? 그래, 거한실업 대표이지. 뭐야? 거실에서 안방만 지키는 거한실업 대표 말이야 하고 웃어 넘깁니다. 항상 집에 박혀 있으니 날이 갈수록 어딘지 모르게 지루하지요. 그래서 거한실업 대표라는 자리를 사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더 싫은 건 되지도 않는 남편의 간섭성 잔소리, 늘어진 추리닝 쪼가리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세수도 잘 안하며 거한실업 대표 자리를 언제까지 연임할 생각이십니까? 평생 동안 하겠다고요? 그러니 아내가 싫어하지요. 아니, 집에 있으면 골칫덩어리, 나가 있으면 근심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영역을 빼앗기는 감을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대고 고정수입이 없다 보니 마음은 늘 불안하고 가정경제는 점점 줄어들고 쓸 때는 많아지고 연금도 그렇고, 아무튼 참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집에서 대접받는 남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들에게 은퇴 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는 조사에서요, 1위가 당연히 돈이고 2위는 건강이고 3위는 즐겁게 살기랍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놈의 돈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벌어서 마누라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멋대로 쓸까가 제일 핫한 관심사가 되겠죠. 헌데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기나 하나요? 내가 누구였는데 현재 계실 때는 말이야 하며 그 잣대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보니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은요, 5060들이 갈 일터는요, 젊은이들이 못하는 일, 남들이 다 하기 싫어서 기피하는 일로 딱 규정됩니다. 그게 뭘까요? 노노케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 그게요,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일입니다. 노노케어. 건강하고 좀 젊은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케어해주고 받는 월급을 말입니다. 자, 그럼 그런 종류의 일을 알아보기 전에 좀 더 마음 굳히기로 들어가야죠. 먼저 나는 집에 있을 틈이 없는 남자는 쓸모있는 남편인데, 그 쓸모있는 남편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현직에 있을 때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현직이 좀 괜찮았다면 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국장이다, 과장이다, 전무다, 상무다 했던 분들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어떤 교수가요,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서요, 2033년 10년 좀 넘었죠. 현재 직업이 47%가 사라진답니다. 거의 지금의 직업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자료에 따르면 참 기가 막히고 놀랍죠. 60년대는요, 직업 종류가 3,200개 정도 넘었대요. 근데 작년 19년 기준 우리나라는요, 16,000개랍니다. 직업이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10년, 현재 미국은 36,000개인데, 한국도 현재의 미국만큼은 되겠죠. 10년 후는요. 이건 틀림없어요. 36,000개.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비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취직준비 시즌2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를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쪽, 바로 노인을 위한 실버 산업 쪽에서 자격증을 지금부터 따놓으세요. 민간 자격증보다는 공신력이 두터운 자격증을요. 시니어들도 이제는 스펙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 말이 아닙니다. 시니어들도 그러한 그 세상에 도래하게 되는데, 이제는 인류대가 아니라 적절한 자격증 시대죠. 허접한 것 땄다가는 나중에 개피 봅니다. 따기는 좀 수월하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산업인력공단이나 어떤 관에서 하는, 아니면 각 대학에서 하는 자격증을 따놓으십시오. 그럼 수년 내로 편하고 보람갖고 일할 제2의 직업맨으로, 액티브 시니어로, 파이팅 시니어로, 로맨스 그레이로 변화할 것입니다. 직업맨으로 성공하시면 아내분이 여보 제발 당신 일찍 들어오세요. 당신 멋져요. 역시 내 남편 뭐 최고. 안 하던 화장도 좀 신경 쓰고 맛있는 음식도 해줄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손수 만들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배달시켜 주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여 요즘 명품백, 루이비통, 샤넬, 메르메스 많잖아요. 그런 거 팍 사들고요. 그걸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매너 빵 남자가 되거든요. 그 안에 돈 뭉치도 두툼하게 2개 정도 팍 채워서 탁 들이대면 누가 압니까? 불타는 청춘이 살아서 느닷없이 덤벼들지도. 아니면 그때 고목나무에 피어난 꽃이 될라나? 아니면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 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올는지 누가 압니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때의 뿌듯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격증, 소위 스펙을 쌓아놓는 일에 집중하세요. 앉아서 나는 할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용기도 없어, 나는 안 돼 하는 열등의식의 쌓인 그 자기 비하만 늘어놓다보면요, 정말 집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산에서 자는 남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비비님들, 그러면 무슨 자격증이 있을까요? 제가 소개해 올리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시죠? 하여 우리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한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여 준비하고, 그로 인해서 제2의 길을 찾게 된다면 좋지만, 알고 보니 레드오션인 업종을 준비했다가 사양산업 관련된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면 본인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요, 미래를 대비할 때 필요한 자세는 어떤 분야가 잘 될지 연구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이왕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준비하는 거라면 더 효율적이고 잘 쓰일 만한 것을 노려야겠죠. 노령층과 관련된 실버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100살 사는 게 재앙인가 복인가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암담하잖아요. 의료정병 막 발달하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실버 복지 산업 정말 너무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 복지가 실버 세대의 그
인원수가 14%가 넘으면 고령화 시대, 이미 우리는 접어들었죠.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시대라는데 곧 우리나라 진입한답니다. OECD는 그것도 뭐 1, 2등 한대요. 그러니 실버 산업, 노인복지 산업이 두터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트렌드 또한 노인 심리 상담사를 준비하기에 좋은 환경이죠. 과거 가지고 오래 생계를 중시했던 나이에서 시간과 이유가 갖춰진 연령대로 진입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적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런 분들이 과거 본인이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인생의 궤례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바쁘게 살고 싶지만 돈은 그럴 수 없기도 하고 관성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허탈감 같은 감정의 늪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 종류는 너무 다양합니다. 치매 예방관리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요양보호사, 요리 관련 자격 등 수수히 많습니다. 오늘은요,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에 좀 자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상담사 자격증은 이런 겁니다. 다양한 상담에 대한 그 방법과 기술을 습득해서 노령층의 여러 어려움을 어루만져주는 자격증입니다. 저는 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상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격증으로는 각광을 받는 노인 상담 심리사, 심리상담사라는 전문 의료직이 있음에도 이제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상담이 가능해서 선호도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복지관, 실버타운, 요양보호시설, 어떤 교육기관 등 그 노령계층과 관련된 다수의 시설에서 상담사를 채용할 때 자격 여부를 보는, 그때 면접을 볼 때요, 우대조항으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메리트 있는 준비임에 틀림없어요. 국가에서 노령층을 위한 복지에 힘쓰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노인 관련 자격증 하나쯤은 필수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는 간단하고 소중한 그 사소한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거창하게 창업을 하고 노후자금 마련해 놓았던 돈 다 쓰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은퇴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던 프랜차이즈 산업, 뭐 통닭집이다 뭐다 해가지고 망하는 거 봤잖아요. 공식적으로 80%는요 3년 안에 다 말아먹는답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일은 하지 마세요. 창업했다가 망하면 사람도 망하고 쪽박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역전근방 후진골목 노숙자로 입학하게 되면 어쩐답니까? 그러다가 잡혀가서 노숙조사 센터로 가게 되세요. 완전 지옥이죠. 그러니 돈 들여 창업할 생각은 접어두시고, 불경을 막 서열에 쓰는 사람도 있고 신구약 성경을 막 자판기로 이렇게 두드린다는, 시간을 보내기란, 또 치매를 예방해가 뭐 좋은 거라고 해서 제 친구들 그런 사람 있어요. 뭐 그 성경을 타자로 치면 마음이 뭐 안정되고 수양되고 막 좋대요. 그런 일은요 나중에 하시고, 다른 액티브한 활동을 원하신다면 한 번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세요? 무심코 준비했던 노인 관련 자격증 하나가 평생 직업의 초석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 되신다면 저에게 막걸리 한 잔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비비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뜨는 말로요, 테스 형 나에게 직업은 없는 건가요? 하시지 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분명 나올 겁니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더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으로 다시 비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